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 신경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미국과 중국, 유럽 이슈까지 다 훑어야지만 되는 최근 시장 움직임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분을 모셔서 저희가 전반적인 글로벌 시각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얘기 첫 번째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새해 들어서 좀 많이 바뀌며 거침없이 올라왔던 증시였는데요. 밤사이에 또 1% 이상씩 각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제동이 걸린 건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 이런 우려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네, 월요일 날 이제 휴장했었죠. 네.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일로. 그리고 이제 그때 월요일 날 이제 우리 중국 쪽에서 지표들 나오고 했던 것들이 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장 열리면서 그런 얘기들 이번 주 중으로 잡혀 있었던 중국의 중국의 그 상무부 부부장 그리고 재정부 부부장이 건너가서 월말에 류허 부총리 건너가기 전에 좀 회담하기로 했던 거 미국에서 퇴짜 났다는 파이낸스 타임스 보도. 네. 이런 것들에다가 또 화웨이 그 CFO 그 설립자 딸내미 계속 그 캐나다에서 신병 인도받겠다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지수를 떨어뜨렸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시기에 또 이렇게 빠질 만한 시점에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S&P 500 지수 일간 차트 보시면요. 이번 일간 차트에는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단순화 한번 해봤습니다. 네. 월가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51선하고 201선을 갖다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이때가 재작년 말이거든요. 그러니 2018년은 이쯤 끝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2018년은 많이 빠진 해였고 네. 200일선 이렇게 지지선 그래서 200일선에 대한 믿음이 크다가 200일선 무너지고 안 되는구나 하는 거 확인하고 12월에 무너졌고 자 여기까지 왔는데 우선은 기술적으로 밀릴 만한 시점이었다 내지는 막힐 만한 시점이었다는 것은 우선 이 추세선 저항은 당장 뚫기에는 버거운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료들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1차적으로 200일선 그리고 지금 1월 달에 보여준 이 급한 반등이 의미가 있고 믿을만 하다고 본다면 1차적으로 타겟을 생각할 수 있는 건 2750입니다. 아직 2630대니까 2750 S&P 500 아직도 가려면 더 갈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죠. 제 일간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좀 무겁다 하는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 차트상으로 보면은 2016년 2월 이후 랠리에 대해서 절반 조정받고 돌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서도 또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하자면 이런 상황이죠. 구름대 안에 들어가기가 만만치는 않구나. 들어간다면은 구름대 상단까지는 한번 가보겠구나 하는 이런 정도의 그림이죠. 네. 좀 그런 상황에 하에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제 하루 조정은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지수 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또 오늘 약하게나마 또 상승으로 갈 그런 조짐이라서 오히려 이 위클리 차트상에 나타나고 있는 단기 차트상으로는 무거워 보입니다만 조금 더 중기적으로 가보자 하는 기운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뉴욕 증시 하락에도 오늘장 그래도 견조하다라는 네. 생각 많이 받고 있어요. 아시아 증시가 좀 잘 버티고 있는데요. 잘 버티죠. 네, 아무래도 이 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밝혔는데 그 규모가 좀 상당합니다. 43조 원. 뭘 해도 네. 좀 다르네요. 예, 그죠? 예, 그거 같아요. 미국장 저 정도 빠졌고 유럽도 안 좋았잖아요. 네. 밤사이에. 그렇다면은 그 흐름이 이어진다면 아시아장도 약세로 갈만 했는데 중국이 또 이제 들고 나옵니다. 오늘 이제 기사 중에 보면은 TMLF라는 그런 용어를 접하셨을 텐데요. 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럴 때 중국 인민은행에서 얘기하기로는 지난 12월 19일 날 처음 이런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로이터 보도죠. 중국의 중앙은행이 결국 이렇게 뭔가 타겟티드 툴, 뭔가 이렇게 목표가 있는 이 시비에 LTRO 앞에다가 TLTRO, 타겟티드 해가지고 대출 나가는 조건으로 우리가 너희 은행권에다가 유동성을 줄게 하는 게 TLTRO였죠. 그런 차원입니다. TMLF, 이 약자는 이렇습니다. 원래는 MLF가 Medium Term Lending Facility, 그래서 중기 유동성 지원 이런 개념인데 거기다가 앞에 T자는 타겟티드라는 개념이죠. 즉 그래서 인민은행이 이렇게 공급을 하면은 그 은행들이 또 이것이 중소기업들로 대출이 나가줘야 된다는 조건이 따르는 것 같아요. 중국식 표현은
방향이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죠. 중기, 차대, 편리 이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규모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43조 원, 2,575억 위안. 근데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2009년 한 해 동안에 인민은행이 퍼부었던 돈이 4조 위안이거든요. 예. 거기에 비하면은 그러네요. 거기에 비하면 어쨌거나 그래도 이렇게 돈을 푼다고 하니까 아시아 증시 이렇게 버티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중국 증시가 한참 잘 나갈 때 미국 증시와 같은 그런 로직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게 좋은 거다. 지표 안 좋고 뭐 안 좋고 안 좋으면은 중국 당국이 또 뭐 이렇게 추스리지 않겠느냐, 부양책 내놓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버티거나 오르는 묘한 흐름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 드는 게요. 사실 중국 성장률이나 요즘 수출입 지표 발표되는 거 보면 영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그런데 중국 측에서 뭐 잘 먹고 잘 자서 기초 체력이 좋아서 잘 뛰는 것과 레드불, 핫식스 이런 거 먹고 막 음료 단시간에 힘 빡 내서 에너지에서 뛰는 것과 이게 과연 동일한 효과가 생길 수 있을 것인가? 너무 인위적인 이런 부양책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경제가 옳다라고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좀 물음표가 있어요. 네. 저는 어릴 때 하도 뭡니까 통조림에 나오는 황도복숭아가 먹고 싶어가지고 네. 우리 때는 그거 먹으려면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아파서. 그래야 이제 문병 오는 분들이 그런 거 사다 주니까. 그래서 가끔은 좀 병원 갔으면 싶을 때도 있었는데 요즘 중국이 그 꼴 났네요. 지금 이제 민영 앵커 말씀하신 거 우리 뭐 그동안에 다 짚었고 다뤘던 내용들이지만 확인해 보자면 이거 아닙니까? 중국의 12월 수출이 갑자기 나빠졌잖아요. 한번 표 보여주시죠. 달러화 기준으로 수출 4.4% 전년비 줄어들고 수입은 더 줄어들고 그래서 무슨 뭐 흑자는 유지됩니다만 무역 수지 흑자는 유지됩니다만 이제 불황형 흑자로 접어들었고 이거 우리 벌써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나왔던 기간이에요. 중국의 작년 4분기 GDP 성장률 6.4%. 그리고 작년 전체적으로 6.6%. 희한하게도 예상치 잘 부합합니다.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귀신이에요. 늘 맞춰요. 늘 맞추고. 이게 지금 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중국이 지금 1990년 천안문 사태 있었던 1990년 이래 최악의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결국 미국과의 무역 긴장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정책 때문인데 그다음 말이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make sense 하는데 중국으로 하여금 진짜 협상다운 협상, 제대로 된 협상을 갖다가 만들게 하는 동인이 된다 이런 얘기고 마지막 말이 재밌어요. 트럼프 대통령 다운 표현입니다. Stop playing around. 우리 주변에서 살살 간보는 거 멈춰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곡물 좀 사줄게요, 콩 사줄게요, 그 다음에 석유 좀 사줄게요 이런 걸로 살살 어떻게 뭐 대충 타협하고 미국이 진짜 건드리고 싶어하는 중국의 산업의 구조, 중국 제조 2025라든지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됐고 막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진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2024년까지 우리가 미국의 대중적자 제로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때까지 한 1조 달러씩 사줄게요. 뭐 이런 소리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장률이 흐름이 이렇습니다. 2011년부터 쭉 보시면 이렇게 왔죠. 자, 이렇게 와갖고 2018년 6.6%까지 왔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바오팔이 아니고 자 여기 보세요. 이 작은 그래프 보시면은 2007년 금융위기 직전만 하더라도 중국은 13%를 갖다가 성장률을 보이던 그 시절입니다. 네. 이 무렵 2000년대 접어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중국에 자본이 밀려들고 인프라가 막 도로가 깔리고 집 짓고 막 이랬던 공장들이 세워지고 했던 그때 만들었던 두 자릿수 성장률. 그 이후 떨어져서 한때 바오팔 8% 지키자 했던 그 얘기는 물러갔고 이제는 6%를 갖다가 지키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데 사실 제 6.6%뭐 작년 4분기 6.4% 뭐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닐 걸 하는 사람 많죠. 경기 부양책은 1월 14일 리커창 총리가 모처럼 운을 뗐습니다. 그 대신 물 쏟아붓기식 즉 2009년 4조 위안씩 풀던 그런 건 아니다 하는 얘기인데 말은 좋아요. 온중구진, 공급축 구조개혁, 개혁개방통의 시장 활성화, 경제성장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그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고 세금을 줄여서 적재적소에 돈을 풀 것. 이런 레토릭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무 때나 부양책 내놓거나 아무 때나 정책 내놓았다는 얘기고요. 합리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고 이건 아니고 합리적인 수준이었던 얘기는 그동안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얘기고 적재적소에 돈을 풀 것이라는 얘기는 그동안에 엉뚱한 데 돈 썼다는 네. 얘기죠. 예. 차도 다니지 않는 도로 옆에 또 고속도로 깔고 베이징이면 빈집이 100만 채인가요? 뭐 그런 소리 들리고 전국적으로 한 4천만, 5천만 채, 해마다 500만 채 정도의 빈집이 또 지어지고 있는 뭐 그런 중국입니다. 그런 중국이다 보니까 뭐 부양책 저렇게 해서 일단은 부양한다니까 뭐 그렇게 한번 믿고 버티는 중국 증시 아시아장입니다. 리커창 총리 얘기해 주시니까 갑자기 시진핑 주석의 발언도 생각이 나는데요. 네. 월요일이었죠. 이 블랙스완 회색 코뿔소에 대한 경계령 이야기를 예, 했어요. 뭐 가능성은 낮지만 발생하면 큰 충격이 있는 게 블랙스완. 회색 코뿔소는 이번에 저는 인지를 했거든요. 네. 벌어질 걸 알고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냥 네. 눈 뜨고 코 베이는 걸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한다. 네. 뭐 이런 느낌일 텐데요.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놨다는 건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요. 예. 시진핑 주석에서는 뭔가 좀 군기를 잡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지금 이제 뭐 춘절도 앞두고 있고 또 3월에 가면 또 소위 말하는 전인대도 있고 양회가 열리다 보니까 각 지방 정부의 관료들도 바빠요 지금. 뭐 목표 세우고 보고할 거 서류 만들고 네. 때깔나게 일단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되고 바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바쁜데도 그 당 공산당 그다음에 정부 그리고 군 할 것 없이 수백 명의 핵심 간부를 불러놓고 월요일 날 그날 이제 미국 저기 성장률 발표되는 날이었죠. 사진도 이 사진은 그날 사진인가 봅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그날 이렇게 발표된 때 사진인가 본데 블룸버그 보도는 이거죠. 시진핑 주석이 경고를 하기를 당에다가 공산당에다가 serious dangers 아주 심각한 위험 그러한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뭐 블랙스완이야 우리가 잘 아는 거고 백조는 하여야 되는데 까만 백조는 이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거고 뭐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거. 회색 코뿔소 얘기는 이제 뭐 다보스 포럼에서 누군가가 한 2013년에 처음 얘기가 나오고 나서 회자되기 시작한 용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세 개를 갖다 회색 코뿔소로 보고 있습니다. 코뿔소는 저 멀리서 보이는데 코뿔소 있네 위험하대 싶은데도 불구하고 안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이 있는 줄 아는데도 뭐 어떻게 마땅히 대처할 방법도 없고 아니면 좀 간과하거나 넉놓고 있다가 그냥 당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품, 중국의 그림자 금융, 기업과 지방 정부 부채 뭐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 했는데 이런저런 기사 가운데 블룸버그 기사에서 그대로 한번 따와봅니다. 시진핑 주석의 그 레토릭을 한번 보시죠. 지금 공산당이 아주 sharp and serious danger, 아주 심각하고 날카로운 그런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데 노란색 부분이 표현이 그러네요. slackness in spirit, 일단 정신이 해이해졌고 그다음에 lack of ability, 이거는 무능이죠. 이게 역량이 안 되고 그다음에 distance from the people, 인민들과 떨어져 있고 괴리돼 있고 그리고 being passive and corrupt, 그리고 굉장히 수동적이고 부패해 있다, 썩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긴 다 아네요. 시진핑 주석도 알긴 다 아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근 들어서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회색 코뿔소죠. 부채 디플레이션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뭐 캐캐묵은 경제학자하고 시대가 달라졌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빙 피시가 했는 말이 그거죠. 물가가 떨어지는 저 물가는 실질 금리를 높인다. 똑같은 금리인데 실질 금리라는 게 뭐죠? 거기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것이 실질 금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물가가 낮아버리면 인플레가 낮아버리면 실질적인 금리가 높아져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채무를 빨리 갚아요. 빚을 빨리 갚으려는 채무자들이 늘고 이렇다 보면은 예금 인출, 자산 가격 급락으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는 부채 부담이 더 늘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입니다. 뭐 그런 식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뭔가 이렇게 좀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건데 아까 리커창 총리의 레토릭과 시진핑 주석의 레토릭을 보면서 제가 받는 느낌 그리고 또 제 평소 중국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시진핑 한 사람에게 저렇게 절대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저 사람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걸로 굴러가야 하는 저 중국이 이 복잡다단한 시대에 그리고 이미 상당한
지난 십수년간 누적된 부조리와 부실, 어떤 뭔가 비효율 이런 것들이 누적돼 있는 중국 갖다가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는가. 시진핑 주석은 어쨌든 월요일 날 그 얘기를 했습니다. 3마리 토끼 다 잡아라. 빚도 줄여라. 성장도 해라. 자산 가격도 떨어뜨리지 마라. 말이 쉽네요. 경기 죽이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중국 또 황제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밑에서 예 하면서 이제 하겠죠. 예. 해내시기를. 지금요, 한 30초 정도 시간이 네. 있고요. 저희에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중국 증시와 국내 증시 다 여쭤보고 싶은데 네. 소장님께서 선택을 해주시죠.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은지 네. 짤막하게 답해 그렇다면 뭐 이거는 지금 이번 주 계속해서 딴 데서도 말씀드리니까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은 거래 기준은 확실하게 섰습니다. 기술적으로. 네. 코스피는 이겁니다. 이거 열리느냐? 이 까만색 선. 그렇다면 이중 바닥 완성입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중기적으로 더 갈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못 간다? 조금 이 안에서 갇힐 가능성이 있다. 코스닥 패턴이 약간 다르죠. 보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삼각형 패턴이기 때문에 이걸 열어버리면 삼각형은 무효화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는 거고요. 네. 만약 이러다가 빨간색 선을 다시 물고 내려오는 상황 된다면은 또 이 삼각형 높이만큼 또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다. 이런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이 보시다시피 오늘 내일 중에 결정될 사안은 아닙니다. 큰 그림은 이렇게 잡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열고 가는지 아닌지를 좀 잘 지켜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인 글로벌 이슈, 그중에서도 중국 쪽 이슈에 조금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했고요. 저희 프로그램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이 시각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